일본의 대기업과 우리나라 대기업을 재직했습니다. 와우. 과연 어느 것이 더 본인에게 맞을지 한번 제 영상을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 대기업과 우리나라 대기업의 차이점을 세 가지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꼰대TV 넘버 원 첫째, 취업의 난이도. 일본 대기업이 좋은 거 누가 모르냐?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취직하기 힘들지 않냐? 사실 우리나라 대기업보다 일본 대기업이 취직하기가 더 쉬워요. 일본 대기업은 인적성이라는 시험이 없습니다. 진급할 때나 시험을 치는 거죠. 우리나라 대기업의 경우 인적성을 치러야 합니다. 자소서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권 몇 프로만 합격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대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인적성이라는 시험이 없습니다. 두 번째, 면접입니다. 우리 일본의 면접은 딱 한 번 실무자와 임원이 같이 모여서 면접을 한 번에 보게 됩니다. 합리적이고 좋은 시스템이죠. 우리나라 대기업 같은 경우 1차 면접을 합격하더라도 2차 면접이 있고 3차 최종 면접까지 너무나 불합리한 거죠. 그렇게 뽑는 능력이 없나? 한 번에 딱 봐도 알 수 있어.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힘들고 이거 면접을 치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용 들어가고 인건비 낭비에 시간 낭비, 장소 낭비. 이렇게 많은 불합리가 있는데도 이걸 개선하진 않아요. 하지만 일본이 취직하기 난이도가 쉬운 건 아닙니다. 한국 인원을 채용할 때는 한 자릿수 10명 미만의 인원을 뽑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그냥 30명, 100명까지도 뽑기도 하죠. 뽑는 만큼 뭐 어떻습니까? 혼자가 많기 때문에 경쟁률이 팍 터집니다. 제가 느끼는 체감상으로는 일본이 훨씬 취업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대기업에 취직을 한번 노려보세요. 두 번째, 그렇다면 일본 대기업은 어떤 게 있을까? 일본 대기업은 너무 많아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가장 큰 기업은 뭡니까? 삼성전자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우리나라의 1등 산업입니다. 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라는 산업은 장치 산업입니다. 장치의 성능이 그 공장의 성능이 되고 제품의 성능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장치가 어디일 거냐? 모두 다 일본 겁니다. 거짓말 조금 보태서 80% 이상이 일본 장비를 이용하고 있어요. 전자산업의 대부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분이 일본 장비를 이용하고 있어요. 심지어 부자재 또한 일본 것이 80% 이상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들은 한국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을 채용하는 거죠. 우리나라 대기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삼성, 현대, SK, LG, CJ 등 많아요. 일본 대기업도 많이 있다는 것 그만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일본 대기업과 우리나라 대기업의 차이점을 분석해 드릴게요. 먼저 연봉입니다. 연봉이 제가 다녀본 일본 대기업의 연봉은 대기업은 입니다. 그러면 과연 연봉 외에 성과급이 일본이 더 작을까요? 저는 이게 너무 화가 납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의 성과급이 높다, 성과급 잔치를 한다, 몇 천만 원씩 받는다, 성과급으로 차 한 대를 바꾼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몇 천만 원씩 주는 회사는 다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많은 대기업들은 요즘 대학생들이 꿈에 사로잡혀 있는데 성과급 그렇게 주지 않아요. 오히려 성과급이 없는 회사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일본 기업은 어떨까요? 제가 많은 일본 대기업을 다녀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다녔던 대기업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급을 n분의 1 곱하기 등치입니다. 이 뜻이 뭐냐? 영업이익이 1억이 났다. 근데 1000명이다. 과장해서 표현하면 1억 정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경력이 됐느냐에 따라서 가중치가 곱해지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납니다. 제가 신입사원 기준으로 성과급이 평가됐을 때 말에 받았던 것 같아요. 특별 성과급이 것 같아요. 예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신한은행에 갔는데 시절 VIP실로 부르시게 많이 받으시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대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사 대우가 좋으면 좋을 수도 있는데 이게 나쁘면 나쁠 수도 있어요.
일본 기업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를 쓸 때 주식고용을 안 자른다는 거죠. 기업의 그건데 주식고용이다 보니까 너무 편하게 해요. 내가 봤을 때 발전성이 너무 없어. 실에 안주해 있는 것 같아. 느낌은 받았어요. 하지만 잘리지 않는다는 거. 우리나라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성과가 나쁘면 바로 잘리죠. 성과의 압박이 너무 심합니다. 이거는 본인들이 평가를 하세요. 나는 고생을 해서 성장하는 것이 좋다. 그럼 우리나라 대기업이 맞을 거예요. 근데 본인은 가늘고 긴 인생이 본인의 모토다. 그럼 일본 기업이 너무 잘 맞을 것 같아요. 다음은 타 네이밍입니다. 아무래도 일본 기업 같은 경우 부모님 세대나 지인분들이 모르세요. 제가 생각할 때 세계적인 대그룹이었지만 지금 취업한 곳을 어머님은 더 좋아하십니다. 다음은 업무의 강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공기업은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신고용이에요. 이미 잘리지 않는다는 거. 업무에 압박이 없어요. 그래서 느긋느긋하고 완벽하게 합니다. 업무의 강도는 일본 기업이 훨씬 낮아요. 너무 낮기 때문에 내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 내가 4년제 대학을 나와가지고 이런 일을 하려고 내가 4년 동안 공부를 했나? 나한테 너무 일 안 시키는 거 아니냐? 행복한 고민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지랄하고 자빠졌네.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아실현의 끝판왕이야. 프로젝트가 끝나면 프로젝트를 주고 끝나기도 전에 주는 거죠. 쉴 틈이 없이 굴립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성장도 빨라요. 지랄하고 자빠졌네. 제가 이직을 하고 나서 가장 만족했던 게 내가 배운 것을 활용해서 공정에 도움이 되고 그렇게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근데 업무 강도가 너무 세요. 칼퇴근하고 그런 건 좋은데 업무 시간 내에서는 쉴 틈 없이 저는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예요. 복지는 비슷한 것 같아요. 복지 포인트 주는 것도 비슷한 것 같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일본 대기업과 우리나라 대기업의 차이를 알아봤고요. 어느 게 더 좋다, 그리고 본인에게 맞는 것 같다는 본인이 판단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지만 나는 내 기업이 좋다. 오늘 영상 요약하자면 본인한테 맞는 기업을 가고 나는 내가 다니는 기업이 너다. 꼰대TV 넘버 1 남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